주택법을 보겠습니다. 주택법. (380페이지) 주택은 세대, 맨 밑에 있어요. 용어정의.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자, 부속 토지는 주택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포함된다. 그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 페이지.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주택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제 건축법을 먼저 하는 이유가 약간 있는데, 먼저 안 해도 상관없어요. 시험은 이제 주택법이 먼저 나와요. 근데 교재는 건축법을 먼저 해도 좋은데, 모의고사는 예, 건축법을 먼저 내야 돼요. 주택법을 먼저 내야 돼요. 시험 순서가 그러니까. 근데 이 바보 같은 놈들이 교재는 그렇다 치는데, 모의고사도 건축법, 주택법 순서를 내는 애들이 많아요.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 주택의 개념에서 건축법과 주택법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무슨 문제를 푸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순서를 자꾸 바꿔놓으면 안 돼요. 연습이기 때문에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이렇게 풀어야 돼. 이제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은, 이거는 이제 단독주택은 소유 형태가 단독이라는 거고, 구조는 여기에서도 다시 한 가족이 모여 살기에 적합한 아주 전통적인 단독주택, 기와지붕, 초와지붕 있는 단독주택이 있고, 그리고 다중주택이라는 게 있고, 다가구 주택이라는 게 있고, 공관이라는 게 있어요. 소유 형태를 가지고 나누는 거고, 그리고 공동택은 구분수요할 수 있는 거. 구분수요. 그것도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런 게 있어요. 예. 건축법이에요. 건축법. 근데 주택법 보면 이 두 개는 공기처럼 빠져나가. 없어요. 공간과 기숙사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공기처럼 빠져나간다 이러면 좋아하지만 실제 내용이 더 쉬운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요. 주택법은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을 또 우리나라는 주택에 대한 관심이 전 국민적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정하게 공급하는 걸 가지고서 규제하는 건데, 공간은 누가 여러 사람이 이걸 분양받으라고 합니까? 공간은 시청이라든가 무슨 이제 도지사 공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학원에 있을 때는 전화가 오는데 여기 강의하고 있으면 전화가 오죠. 놓친 사람도 많아요. 이제. 그래서 공간. 그러니까 이것은 청와대 이런 것도 공간인데 이걸 여러 개 건설해가지고 여러 개 분양하지 않죠? 그러니까 주택법은 규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건축법은 이걸 짓는 행위를 규제하는 거예요. 짓는 행위. 분양이 아니고. 그러니까 공간도 짓는 것도 건설업자에게서 규제할 필요가 있잖아. 그러니까 건축법에 있지만 주택법은 없어요. 기숙사. 이건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조금 전에 봤죠?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거주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 주택인데, 기숙사는 세대 구성원들이 장기간 거주하기 적합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주택법에서는 다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뭐 분양받으려고 사람들이 막 줄 서 있는 것도 아닐 거고. 그래서 공간과 기숙사는 주택법에서는 주택이 아니에요. 건축법에서는 주택입니다. 건축법은 이러한 유사한 구조를 가진 것을 건축하는 행위를 통제하려고 건축법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주택이 들어가야지. 주택법에서는 이건데,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근데 기숙사,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거주하기는 부적합하지만, 옹색하지만, 살 수는 있죠? 좀 옹색해요. 그래서 얘는 준주택이라고 해요. 옹색한 걸 뭐라고요? 준주택. 오피스텔. 주택은 아니지만 또 뭐 거주할 수는 있겠죠. 좀 불편해도.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이건 다중생활시설입니다. 다중생활시설. 뭐 이런 정도 용어가 이제 건축법에 나와서 건축을 먼저 하는 건데 굳이 그럴 것도 없어요. 이제 다중생활시설. 예전에 스피드 스케이팅 쇼트트랙에서 오노라는 애가 있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걔가 김동성 안 부딪혔는데 부딪힌 것처럼 이제 헐리우드 액션으로 빙판에 넘어서 기어다녔어요. 금메달 달라고 싸우고 싶어. 얼마나 옹색합니까? 실력으로 따야 되는데 실력이 안 되니까 빙판을 기어다니면서 금메달을 구걸한 거예요. 옹색하죠? 오노기가 옹색해요. 이거 뭐야? 준주택. 옹색한 게 준주택이라고 했죠? 이렇게 또 안 해오면 나이에 무슨 소년복지주택 막 이름이 나와요, 이제. 뭐 어떻게 내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거든. 오노기다. 노인복지주택은 뭐예요? 준주택. 다중생활. 이거는 좀 설명을 더 해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뭐 안 해도 이제 되겠지만, 뭐 어차피 나온 김에. 다중생활시설은요, 500제곱미터를 기준해서 이거 이상은 숙박시설이고, 이거 미만은 이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잘 봐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중에 이런 것들 다 저하고 공부하는 사람들 이해가 되니까 맞출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다 당연히 해요. 모든 교수님들이. 근데 이해를 얼마나 잘하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이다 그랬죠? 예. 자, 그럼 숙박시설에 해당되는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얘는 다중이라고 했죠? 500 이상인 다중이 숙박이고 500 미만인 다중이 이종근생이에요. 자, 이종근생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좀 이상한 말 해볼게요, 이제. 이종근생 아닌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종근생 아닌 다중생활시설, 뭐라고? 이거. 이종근생 아닌 다중생활시설은 이거잖아, 지금 이거. 그렇게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야 돼. 여기서 다른 거보다, 여기서 이제 그런 말이 많으니까 내가 자꾸 다중생활시설 하는 거야, 이제. 무슨, 단란주점이라든가 이것도 150 가지고 따지는데 그런 거 잘 안 물어보니까. 과일이 딱 두 가지만 있다고 할게요. 사과하고 배. 과일은 먹을 수 있죠? 과일은 먹을 수 있다 해놨어. 과일은 먹을 수 있다. 사과인 과일은 먹을 수 있다. 맞죠? 배인 과일은 먹을 수 있다. 맞죠? 배가 아닌 과일 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 이상하게 물어보는 애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좀. 그리고 어쨌든 다중생활시설은 이렇게 그 내용을 가지고서 여기저기서 뭡니까? 활용하는 정도가 많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 500은 몰라세요. 500제곱미터는. 그럼 다음에 자 381페이지에 거기에 공간과 기숙사는 없죠? 단독주택은 단독, 다중, 다가구.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국민주택은 국민들을 위한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놨죠? 호화주택은 아니겠죠? 그래서 국민주택을 누가 만들겠어요? 국가. 지자체도 지금 이제 국가 업무를 대신합니다. 국가 대신 누가 나타나죠? 공공기관. 근데 이건 주택이니까 누가 나타나겠어? 한국토지특공사. 다른 데서는 제가 공 그랬지만 이거는 한 써는 왜냐면 한국토지특공사만 여기 나올 거니까 한국토지특공사. 그리고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된 지방공사. 복지 한방이 주택을 만들었대요. 누굴 위해 만들었겠어? 국민들 위해서. 근데 복지 한방이 주택을 만들었는데 500평을 만들었대. 국민주택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만들어도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돼야 돼요.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될 때. 안동시가 아파트를 만들었습니다. 국민주택이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돼야 돼. 안동시가 만들어도. 안동시가 건설해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될 때는 국민주택이에요. 만약에 안동시가 100평짜리 만들었어. 그러면 국민주택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그것은 민영주택이에요. 국민주택 아닌 것은 뭐예요? 민영주택. 근데 그동안 우리가 보면 공공사업시행자 있지만 민간사업시행자 있는 것들을 계속 봤죠? 도시화법도 봤고, 그래서 민간이 건설해도 국민주택일 수가 있는데, 근데 민간이 할 때는
당연히 공적인 목적이 있으니까 민간 했을 거고, 그때는 이네들이 재정을 지원해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 또는 주택 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개량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는 것은 국민주택이다. 이 말을 꼭 들어가야 돼요. 국민주택 규모. 그래서 이걸 그냥 외우지 말고 자꾸 그동안 공부한 걸 자꾸 연상하는 게 공적으로 만드는 것이 국민주택입니다. 공적으로 만드는 게 뭐야? 국지, 한방이 나오고, 추워가. 그죠? 그리고 또 민간에도 공적인 것들이 있었죠, 그동안. 우리가 공부하면서 공부해서 도시군 계획시설도 4인을 시행자로 지정하기도 했고, 도시개발법도 4인 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예,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적 지원했다. 이것은 그냥 한 게 아니고, 국민주택, 서민용 주택을 건설하라고 지원했을 거예요. 자,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건설하면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더라도 국민주택이다.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하는데, 근데 토지가 좀 부족해서 85제곱미터를 말하는 것이지, 토지 여유 공간이 많은 곳은 100제곱미터일 수도 있습니다. 100제곱미터. 이 숫자는 뭐 잘 안 모르잖아요. 자, 수도권은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도시적은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수도권이 아니어야 되고 도시적도 아니어야 돼요. 동, 읍, 면 중에 어디가 여유가 제일 없죠? 공간의 여유가 제일 어떻게 공간적인 여유가 제일 없는데. 여기죠, 동.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도 아니면서 읍이나 면적은 국민주택 규모가 100제곱미터 이하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완벽하려면 어려워요. 건축법에는 건축법 일부 규정이 적용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일부 규정 이하고 좀 비슷하면서 달라요. 건축법이 안 적용되면 도시지역이 아니어야 되고, 도시지역은 건축법 다 적용돼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니어야 되고, 읍이나 동이 아니어야 돼요. 그럼 뭐 돼요? 도시도 아니고 지구단위라는 면지거든. 그러니까 이하고 좀 비슷하면 다르죠? 도시는 아니라는 건 똑같아. 이건 수도권인데 이건 지구단위. 근데 이거 뭐가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둘 다 하지 말고, 한가한 곳은 건축법이 일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고, 건축법 할 거예요. 그리고 한가한 곳, 여유가 있는 곳은 주거 전용 면적이 좀 커질 수 있다. 이렇게만 공부하시라고요. 이거 외우라고 하면 난 더 편하지. 이거 나와서 틀렸어요. 여러분. 내가 외우라고 했잖아요. 이거 하면 더 편하지만 어려우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제. 자, 국민주택 규모는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하지만 수도권 등 일정 요건이 해당되지 않는 곳들은 100제곱미터 이하를 말한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외우기가 쉬운데 생각하면서 연상하면서 이럴 수 있겠구나. 편하면은 또 뭐 외울 필요 없지만 조금 더 기억이 잘 나요. 근데 뭐 억지로 외우려고 하면 기억 안 납니다. 파주시가 파주에서 90제곱미터의 아파트를 건설했어요. 국민주택이다, 민영주택이다. 민영주택이야. 수도권인데 85가 넘었으니까. 예. 자, 이 말을 이제 제곱미터로 나오진 않겠지만 국민주택 규모 이 말을 기억을 해야 돼요. 지자체가 만들었다고 해서 전부 국민주택은 아니라는 거. 자, 381페이지예요. 맨 위에 네모, 두 번째 네모에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한국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이거 끝나면 안 돼. 그 위에 뭐라고 돼 있어? 바로 위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그랬죠? 그 위에 이제 그 연결될 말이 있죠? 또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 도시 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근데 이제 이거를 국어를 잘 모르는 애들이 이런 법을 또 쓰기도 해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이 말은 사실 필요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국민주택 규모라는 것 자체가 85 이하를 말하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이하를 붙여놓으면 85제곱부터 이하를 말한다. 이하가 두 번 들어간 거야, 이제. 과반수는 뭐예요? 반을 넘는 수를 과반수로 합니다. 근데 이제 신문 기자들도 잘 몰라죠. 과반수를 넘었다 하는데 과반수 넘는 거 없어요. 반을 넘는 모든 수가 과반수야, 이제. 무한대도 그냥 과반수예요. 100% 과반수예요. 이제 또 과반수를 훌쩍 넘었다. 그런 말도 없어요. 반을 넘는 모든 수가 그냥 과반수야.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 좀 아니까 이걸 틀린 애들은 지금은 한 10명이면 한 2명 정도 틀려요. 2명, 3명. 근데 옛날에는 틀린 사람 더 많았어. 기자들도. 과반수를 넘는다 그랬는데 그런 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반을 넣으면 모든 수. 구매택 규모라는 말 자체가 85 이하이기 때문에 이하를 붙이면 안 되는데 이제 붙일 때도 있고 어떤 애는 안 붙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국민 규모라고 할 거예요. 국민 규모. 민영택은 국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 자, 밑에 국민 규모는 주거 조정 면적 얼마야?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하지만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역이 아닌 읍면지역의 경우는 100제곱미터 이하를 말한다. 근데 외우려 하지 말고 좀 한가한 곳들은 좀 더 넓게 허용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383페이지 도시형 생활택 한번 볼게요. 이건 좀 용어가 바뀌어서 좀 어려워졌어요.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 형태에 맞는 주택. 넓겠어요? 좁겠어요? 도시지역에 사는 사람들. 좁죠? 예전에 이제 도시가 핵가족화 현상해가지고 사람 구성원이 적잖아요, 도시가. 시골은 구성원이 많고 대가죠. 근데 지금은 시골이 더 적죠? 구성원이. 바뀌었잖아, 지금. 근데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도시지역은 이제 구성원이 적죠. 그래서 이제 단촐한 주택인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돼야 돼요. 하지만 도시니까 85 이하겠지. 도시 지역이 아닐 때 100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말해요.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뭐냐면요. 도시역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주거 환경 여건이 조금 열악하더라도 많이 공급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같은 게 굉장히 부족해요. 너무 많으면 안 돼. 주택법에서는 정비법은 많다 적다 몇 명? 100명. 주택법은 300세대라고 할 거예요. 이제 많다 적다 몇 세대? 300세대. 주택 건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곳이 하나의 단지라고 합니다. 단지인데 여기에 단지에 세수가 엄청 많아. 그래서 공구별로 사업할 수 있어요. 공구별로 나눠서 그럼 한 공구에 사람이 많아야 돼요. 얼마 이상? 300세대 이상. 공구별로 300세대 이상. 그럼 단지는 얼마 이상이 돼요? 단지는 적어도 몇 세대가 돼야 돼요? 그렇죠. 한 공구가 300 이상이니까 600세대 이상일 때 공구별로 사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 너무 많으면 안 돼. 그래서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 한 군데 더 나오는데 한 군데 더 나오는 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공구별 300세대 기억하면 돼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나중에 공부할 때 시험 볼 때 좀 도움 분명히 될 거예요. 이제 기억할 때. 여기는 소형주택이 있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하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소형주택은 60제부터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저는 이걸 원룸형 주택 그런데 지금 이제 소형주택을 바뀌었어요, 이름이요. 소형주택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공간으로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원룸형 하나의 공간. 네, 그래서 주택이니까 욕실, 뭐 현대인들에겐 욕실 뭐 다 있겠죠? 욕실, 부엌 이게 있을 거예요. 이제 막으면 돼, 안 돼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근데 보일러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표준법에는 보일러 그러지만 나는 촌스 보일러라고 쓸게요. 이게 있을 수 있는데 자, 이제 예전에 원룸이었어요. 원룸은 공간이 하나라 이 말이야. 그죠? 이거 못 막는 게 원칙이었어요. 얘는 막아도 돼요. 왜 막아요? 안 보이면 읽어보세요. 안 막으면 욕실 보일러 막아도 돼요. 욕실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나머지는 하나의 공간으로 해야 된다. 막으면 안 돼. 부엌은요. 근데 이거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했냐? 욕실 보일러 했냐? 부엌으로 바꿀 가능성이 많거든. 근데 우리 학원에 7월에 온 사람이 있어요. 1차 합격했는데 7월에 와서 이분은요 10시부터 수업 다가 1시에 가요. 나는 수업을 2시에 끝내는데 일하러 가요. 이렇게 해서 공부해요. 한 문제를 떨어서 이거 틀렸어요. 한 문제를 떨어서 한 문제. 이때 오면 안 되지. 아무래도 5월은 와야 되지. 근데 우리 학원의 재수학생들은 5월에 오면 안 받아요. 왜냐면 내가 기분이 너무 나빠. 얼마나 이 차를 무시하고 5월에 오냐 이 말이에요. 3월에는 와야지. 3월에는. 그래서 3월에 와서 등록했고 안 나옵니다. 또 이제 7월에 나와 이제. 심지어 작년에 9월에 나오겠다는 학생도 있어.
왜냐하면 1차 합격하면 다 되니까 합격을. 그러니까 점점 더 늦춰갖고 떨어진 사람 생겼지. 그럴 수밖에 없죠. 아, 5월에는 나와줘야지 합격을 하지. 이런 말도 또 한 번 듣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들어야 이게 적응이 되는 건데, 그것도 한씩 간다니까, 이 사람은. 수업을 4시까지, 2시까지 듣지도 않아요. 가요. 얼마나 무시하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막 퍼져 있어. 내가 학원을 일산에 했다 그러면, 아, 저 학원은 2차를 잘해. 이럴 건데, 그게 아니고 우리 학원은 뭐라고 하냐면, 2차는 쉬워. 2차는 거저먹기야. 이렇게 봐요. 왜 합격을 많이 시켜주니까. 속이 터져가지고. 이런 말은 이제 제가 말, 그러니까 이런 걸 안 틀리는 거야. 이제 다른 데 다 해요. 교수님들이 안 하는 게 아니야. 근데 까먹거든. 욕실과 부엌과 보일러실을 제한 나머지는 하나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틀린다고. 그런 줄 아니까. 그런 말도 내가 만드는 건데. 욕실과 보일러실은 따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엌은 따로 하면 안 돼. 다만 30제곱미터 이상이 됩니다. 30제곱미터 60까지. 30 이상이 될 때는 이제 침실을 둘 수가 있어요. 침실. 바뀌었어요, 이제. 침실. 침실을 3개까지 둘 수가 있어요. 침실. 다만 이제 침실이 이렇게 여러 개인 것은 전체 원룸형, 전체 소형주택의 3분의 1까지만 됩니다. 너무 많이 두면 2분의 1까지만 돼요. 너무 많이 두면 안 돼. 침실. 침실은 7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돼요. 발음이 너무 쉽네. 침실은 얼마 이상? 7제곱미터 이상. 틀리면 내가 침 뱉을지 몰라요, 이제. 알아서. 침실. 이게 이제 뭐요? 소형주택이었고. 지하층에 두면 안 됩니다. 봅시다. 소형주택. 세대별로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 이하일 것? 60 이하일 것. 세대별로 욕실, 부엌은 있어야 됩니다. 욕실, 부엌 없으면 주거라고 볼 수 없죠? 자, 그러니까 이 말하고 아까 그 하나의 공간하고는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래서 내가 욕실, 보일러 이런 말 하는 거야, 이제. 주거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은 하나로 해야 돼, 하나로. 하면 뭐는 막을 수 있어요? 욕실, 보일러. 우리 이제 어른들은 욕보일러 이 말도 알아요. 욕보일러 해도 무슨 말이 가는데 젊은 사람은 욕본다는 말을 무슨 말 잘 모르니까 그냥 욕실 보일러 이렇게 하는 거지. 욕실 보일러 막을 수 있다.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침실 둘 수 있다고 했죠? 침실 3개 이상, 3개까지 둘 수 있어요. 3개까지. 근데 침실이 여러 개인 것은 전체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이건 제가 소형주택이기 때문에 침실이 많다는 것은요, 거주자가 많다는 말이에요. 거주자가 많다는 것은 차가 많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주차구 면적이 굉장히 작은 것이 도시형 생활주택이거든요. 아파트는 면적이 아무리 작아도 한 세대당 한 대는 주차를 해야 돼. 면적이 넓으면 면적에 따라서 더 많이 주차를 해야 되지만, 근데 여기는 도시형 대주택은 0.7대까지가 기준이에요. 최하 기준이. 그러니까 이건 주차장이 부족한 거야. 엄청 부족해요. 주차장. 옛날에 원룸주택, 지금 도시형 대주택은. 그래서 이 소형주택에서는 침실을 너무 많이 두면 안 된다. 이거 진짜. 많이 두고 싶어도 3분의 1까지만 둬라. 이 말이에요, 이제. 자, 정리해볼까? 소형주택 60 이하. 이건 소형주택은 여기뿐만 아니라 소형주택은 60 이하입니다. 정비법에서. 소형주택 얼마야? 60 이하. 조금 전에 이제 볼까? 가면을 쓰면 몇 주택 줄 수 있다고 했죠? 2주택. 그 중에 하나는 소형주택을 줘야 돼요. 60 이하. 이것은 3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인데 이런 거 공부하면 어려우니까 뺐고 그냥 여기 나왔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소형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제 30을 위해서 30에 60 사이에는 침실을 짓고 30 미만은 뭐만 막을 수 있어요? 욕실 보일러만 막을 수 있고 따로 침실을 막으면 안 되는 거고. 여기는 30 이상은 욕실 보일러는 당연히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침실을 3개까지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두게 되면 주차장도 부족할 거니까 전체 3분의 1 이내로만 해라. 침실이 2개 이상인 것을 했는데 그냥 침실 여러 개인 것을 이렇게 읽으세요. 그냥 편하게. 전체 얼마 이상? 3분의 1. 그냥 숫자가 자꾸 말할수록 헷갈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떨 때는 그냥 한글로 바꿔서 말하기도 해요. 제가. 침실은 그 숫자는 이게 낼까? 이게 출제한 애들 다 알아요. 아, 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치겠구나. 알아. 침실이라 7제곱미터 숫자 있나? 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7제곱미터 이상. 그렇죠? 그래도 또 낼 수 있으니까. 쉬우니까 하는 거예요. 쉬우니까. 자, 숫자 정리. 가장 기본 숫자 정리예요. 여기서 이제 그 욕실 보일러는 최근에 답으로 나왔어요. 이제 학생 떨어진 답.
또 이제 이 학생이 뭐라고 했줄 아세요? 원장님, 내년에는 제가 9월에 오겠습니다. 올해 9월에 와서 공부하겠다. 2차 떨어졌으니까 1차부터 다시 봐야 되죠? 9월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왜요, 그래? 9월에서 어떻게 합격합니까? 그동안에 다 까먹어요. 다 까먹게. 이건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아들을 뭐 이제 시험 보는 거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대요. 그냥. 시간이 없으시면 내후년에 공부하세요. 그래서 오지 말고 내년에. 안 되는 걸 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마음이 안 좋아요. 되는 사람이 있어야지 기분이 좋고 서로 힘이 나고 나도 좋고 학생도 좋은데 우리 9월에 와서 어떻게 뭘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나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되게 이제 친한 분인데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모르고 그 사람이 전혀 뭐 시험 가능성도 없으면 아무 때나 오세요. 그래 10월 25일 날 오세요. 막 할 거야 이제. 이틀만 공부하고 시험 보세요 하는데 이분은 내가 이제 진짜 합격했으면 좋으니까 이제 그런 거지. 또 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먼저 와야 되냐. 아무리 그래도 1, 2차 하려면 5월에는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뭐. 모르겠어요. 올지 안 올지. 이제 383페이지. 단정 연립 단정 타세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무시하겠습니다. 맨 밑에 준주택이네요. 준주택. 준주택은 누가 뭐 빙판을 기어다녔다고 했는데 오노기다. 그죠? 오피셀,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5페이지 공공택지하는 말인데 이것은 단순 암기사항에 가까우니까 나중에 유학집에 사기로 하고요. 주택단지란 말이에요. 주택단지. 주택단지라는 건 뭐냐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내가 구상하고 있는 그 한 덩어리의 땅을 주택단지라고 합니다. 또는 여기서 내가 대지를 조성하고 싶어. 대지. 주택 건설한 대지를 조성하고 싶은 사업자야 내가. 그럼 내가 여기를 주택건설 대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주택단지. 이렇게 만들어진 대지에 내가 여기서 건축물을 건축하겠습니다. 주택을 건축하겠습니다. 이것도 주택단지입니다. 주택단지. 주택단지는 그 규모의 제한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통이 크면 100만 제곱미터, 300만 제곱미터 해도 되고, 통이 작으면 이제 10,000 제곱미터 이렇게 작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좀 통이 커서 10만 제곱미터 하나의 주택을 건설하고 싶어요. 주택단지. 그럼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건설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 하나로 하고 싶은데 여기 철도가 지나가고 있어. 그거 하나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관리비 되려면 부산까지 갔다 와야 돼. 기차 타고. 그러니까 철도라든가 고속도로가 있으면 하나의 주택단지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그래서 고속도로, 철도 등으로 또는 자동차 전용 도로가 분리된 경우는 하나의 단지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도로가 20m 이상이래요. 20m. 20m 이상의 일반 도로래. 일반 도로. 하나의 단지를 못해요.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래요. 도시계획 예정도로.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몇 미터 이상일 때? 8m 이상일 때. 하나의 단지를 못해요. 만약에 여기에 10m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있어. 아직 건설될 거래. 10m짜리가. 그럼 하나의 단지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에 15m 일반 도로가 현재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단지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일반 도로는 20m 이상일 때. 예.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몇 미터 이상일 때? 8m 이상일 때. 그 작은 것들은 하나의 단지를 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쉬우니까. 근데 예정도로는 아직 무엇인지 형태를 모르기 때문에 이 기준이 까다로운 거예요. 8m. 일반 도로는 충분히 다니는데 20m 정도면 이거 관리 잘해서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고속도로, 철도 같은 것들은 나중에 공부하면 크면 알 수 있는데 뭐 숫자 같은 건 이제 외워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를 팔도왕산이라고 했어요. 그죠? 팔도였거든요. 남북, 경상북도, 경상도 아니고 경상도, 전라도 있단 말이에요. 저 북한까지 팔도에 20일간 팔도 유람을 하는데 20일간 했는 건 왜 그런지 몰라야 돼 그냥. 제가 그동안 스토리를 만들어주는데 왜 20일간 팔도 유람 했는지 내가 모르겠어. 그냥 20일간 했대요. 뭐다? 하나의 단지를 할 수 없다. 1번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폭 20m 이상의 일반도로,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 도로로 분리되어 있을 때는 하나의 단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꼭 15m 일반 도로로 분리된 경우에 하나의 단지로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다음에, 부대시설, 복리시설. 뭐, 용어 정의. 아무리 그 시험이 어려서 포기하고 싶어도 용어 정리는 제가 많이 해드리니까 용어 정리는 보시고 시험 가야 돼요. 그럼 이제 두 문제 정도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386페이지. 부대시설, 복리시설. 여기에 주택단지 안에 주택도 있고, 주택. 이게 중심이죠? 근데 여기에는 부대시설, 그리고 복리시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택이 가장 기초고, 이 주택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현대인들한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뭐 도로, 수도, 전기, 가스, 통신. 이거 없으면 이거 껍데기죠? 우리 부대시설.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너무 좋아. 복리시설. 주차장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요? 있으면 편해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지. 이런 것들은 부대시설. 가로등이라든가 전기, 소방, 통신, 가스, 지역 난방시설. 네? 경로당 꼭 있어야 돼요? 있으면 편해요? 있으면 편한 거야.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유치원 있으면 편하죠? 이런 것들이 복리시설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해를 조금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게 아니고 헷갈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기를 해야 돼요. 이것도 정비 기반시설, 공동 이용시설처럼 어느 하나를 정확하게 기억했다가 이질적이 들어오면 얘는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찾아내야 돼요. 복리시설은 곳에 행복과 이익을 위한 거, 가면 즐겁습니다. 편한 것들, 편한 거. 주차장 가면 즐거워요? 부대시설 탈락. 경로당 가면 재밌죠? 주민운동시설 가면 재밌죠? 이건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 있으면 좋죠? 유치원,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은 1정도 있고 2정도 있으니까 뭐 1정이든 2정이든 다 복리시설입니다. 놀이터. 이것들은 이제 복리시설, 복리시설. 얼마나 이해하면 재밌는지. 경주에는 유생들이 있는데 유생들이 얌전하죠? 얌전하죠? 경주.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주차장 아니라고 했죠? 이렇게 가면 짜증나요. 재밌는 게 아니고, 경주에 유생들이 유생들이 가는 놀이터래요. 재밌죠? 얼마나 재밌으면 경주 유생들이 놀이터 사먹겠냐고. 자, 경주 유생 놀이터는 뭐예요? 복리시설. 나머지는 다 나왔다 하면 뭐예요? 부대시설. 네, 이제 이렇게 386페이지 봐요. 왼쪽에 부대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도로, 각종 건축 설비, 보안 등 조경시설. 어떻게 이걸 외우겠어요? 예, 짐작만 하고. 그렇죠? 기반시설. 기반시설 유사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택을 사용하기 위해서 현대인들한테 꼭 필요한 것들, 원신이 아니라면 필요한 것들, 이것들이 부대시설이에요. 가로등이라든가, 담장이라든가, 소방시설, 이것도 있어요. 외울 수는 없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복리시설은 가서 즐거운데, 뭐라고 했죠? 경주유생 놀이터. 경주유생 놀이터. 이것은 복리시설. 그리고 그 밑에도 이제 2번에도 쭉 있는데, 거기까지 안 봐도 되겠어요. 경주유생 놀이터만 보고서 시험 간다. 이거지. 387페이지. 간선시설 할 말인데, 간선시설은 뭐냐면요. 여기에 주택단지 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들이 있어요. 도로, 또는 상하수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없으면 안 되는 것들, 필수적인 것들. 그러한 것들이, 원주시, 파주시에 이런 주택단지를 조성하게 되는데, 도로에서 좀 떨어져 있대, 단지가.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이 안에 있는 것은 기간시설, 또는 부대시설이고요. 이거를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해주는 도로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짐작만 해도 돼요. 용어는 정확히 몰라도 돼요. 주택단지 안에 있는 기간시설을 주택단지 밖에 있는 기간시설에 연결해주는 시설. 그래서 뭐라? 간선시설, 그래요. 한자를 좀 아시는 분, 이거는 군대 간부, 회사 간부할 때 중요한 시설이라는 건데,
그냥 여기와 이게 사이에 있다 해서 사이간자라고 해 간선 해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있는 거. 이게 간선시설입니다. 단지 안에 있는 것은 기관시설, 단지 밖에 있는 것도 기반시설. 이걸 연결해 준대. 그걸 뭐라고 그래? 간선시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주택 단지 밖에 있어야 되겠죠. 간선시설은.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이걸 누가 설치할 것인가 이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누가 설치해야 되겠어요? 이거 원주시가 설치해야 되겠죠? 요거 주택건설 사업자가 해야 되겠어. 원칙. 사업자가 해야 돼요. 지들 때문에 필요한 거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도 연결도로는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기반시설이다 했죠? 비슷한 취지예요. 그런데 주택건설 사업은 국가적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주택건설 규모가 100세대 이상이거나 16,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이 간선시설을 다른 자들이 설치를 해주기도 해요. 도로, 상하수도. 이게 규모가 작으면 우리가 다 해야 돼요. 근데 100세대 이상이거나, 이거 암기 안 해도 됩니다. 옛날에 나왔지만, 5,000평 이상일 때, 16,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숫자가 어려우니까 내가 5,000평이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그냥 이걸 16,500이라는 숫자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이걸 한번 말했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학원 갔는데, 전에 이제 그 학원에서 교수님이 너무 어렵게 강의한다고 해서 제가 대체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 책에 국토기획법부터 해서 제일 뒤까지 제곱미터를 전부 옆에다 평수를 써놨더라고요. 이렇게. 얼마나 많은 건데 이 사람이 강의를 못하니까 맨 이거 많은 거야. 평수 계산하고 있고 이거를 다 하면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계산 문제는 다 물어봐요. 답을 못하니까 처음 물어봐. 그럼 또 한 10분 지나고 20분 지나가고 평수에서 쪼그는데 희한한 걸 봤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학생 책을 보니까 그러겠죠. 이거는 평수 계산하라는 게 아니고 16,500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서 5,000평에서 나왔다 이렇게 하려고 한 거였죠. 자, 어쨌든 100세대 이상이거나 대지가 16,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간선시설을 도로 상하수도는 지자체가 설치를 해줘요. 이 말은 시험에서 알려줄 겁니다. 지금 괄호넣기 한번 나왔었지만 또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시설 이런 것들은 공급하는 자가 설치해줘요. 그리고 우체통 이거는 국가가 설치해줘요. 제가 저번에 갈 때 국가는 짠돌이라고 써요. 인심 후하다고 했어요. 나타났잖아. 얼마나 짠돌인지. 이거 설치 이거 우체통. 이것도 저는 이상한 게 간선시설은 단지 안에 있는 기관시설을 단지 밖으로 연결해 준다는 게 얘가 뭘 연결해 줘? 소식은 연결해 주지만 우리는 물리적인 시설을 말하고 있는데 이건 뭘 연결해 줘? 연결한다까요? 뭐 연인 사이에 소식을 연결해 주는 거지. 안 맞아. 이상해. 이거 했는데. 나는 채통머리 없이 채통을 지키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채통머리 없이 우체통을 설치해. 그래서 도로 상하수 누가 설치합니까? 지자체. 이건 요건을 알려줘요. 시험에서는. 이제 이럴 때는 공급하는 자가 어차피 요금 가지고 빼먹을 겁니다. 얘네들 설치해줘요. 해줘야 요금을 빼먹을 거 아니야. 그죠? 공급하는 자. 그 정도 알 수 있겠죠? 이거 뭐 나오겠습니까? 이거. 우체통 짠돌이 하면 알 수 있어, 이제. 까지 이렇게. 그냥 쉬운 거를 좀 붙이면 이 두 개 또 헷갈리니까 좀 흐려져요. 그러니까. 근데 통신, 가스, 지역난방시설은요, 간선시설이 여기까지를 말해요. 간선시설은 단지 안에 있는 기관시설을 단지 밖에 있는 기관시설에 연결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래놓고, 다만, 통신, 가스, 지역난방시설은 주택단지 안에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니까 무엇은요? 통신, 가스, 지역난방은 여기까지 설치해주라. 이 말이에요. 얘네들이. 간선시설, 어디 갔어요, 여기에? 380페이지 맨 위에 2번. 간선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안에 있는 기관시설을 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관시설에 연결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다만 통신, 가스, 지역난방시설은
단지 안에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뭐요? 뭐가? 통신, 가스, 지역난방. 제가 교재라든가 법률과 순서를 달리 말하는 것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가스, 통신, 지역난방이 됐잖아요. 내가 계속 통신, 가스, 지역난방 이렇게 읽죠? 통신, 가스, 지역난방을 줄이면 통가방이 되는데 통가방. 네. 가방이 상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가방이에요? 루이비통 가방. 이렇게 비싼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이 안에 뭐가 있는가 내가 궁금해요. 통가방은 안에 있는 것도 간선시설입니다. 많이 어려웠나? 통가방은 그 안에 뭐가 있는가 궁금하죠? 통가방은 단지 안에 있는 것도 간선시설이다. 통가방 하니까 이게 생각나요. 이런 가방도 있죠? 이제 여러분이 합격을 하면 제가 이걸 사줄게요. A급으로 많이 사줄게요. 많이. A급 많이 사줄게요. 아구찜 정도 사주겠다 이 말이에요. 합격해서 아구찜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간선시설까지 받고 리모델링 공구. 시간은 되는데 공부는 아까 했으니까 공구까지 하고 10분 쉽시다. 이거 한다고 해서 정신건강 안전에 큰 위험이 있진 않죠? 50분 했지만 좀 시간이 됐는데 공구까지 보자고요. 388페이지 공구. 공구는 단지는 하나의 사업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이게 너무 부담이 커. 너무 분할할 수 있죠 우리가? 그 분할하는 게 공구예요. 한 공구가 좀 많아야 돼. 얼마 이상? 300세 이상. 자, 그래서 공구는 하나의 단지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1단의 구역인데 따로따로 착공신고, 사용 검사 따로 받을 수 있고 입주도 다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네모에 보면 2번에 공구별 세대수는 몇 세대 이상을 한다? 300세대. 이게 법이 저쪽에 떨어져 있어요. 하나의 단지는 600세대 이상일 것 하는 말이 뒤에 있는데 여기다 같이 붙여놓는 게 좋겠죠? 요약점 물론 당연히 붙어있죠. 한 단지는 몇 세대 이상일 것? 600세대 이상일 것. 한 단지는 600세대. 그래야 공구별로 300씩 나눌 수 있으니까. 하나의 단지는 600세대 이상일 것.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도로, 주차장 이런 거 볼 거 없어요. 몇 미터 이상의 아래 시설로 경계를 설정할 거 그랬어요. 6m. 몇 세대 이상이라고 했죠, 좀 전에? 하나의 단지가? 하나의 단지 600세대. 거기서 6m 이상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같이 있으면 이렇게 연결하기 좋은데 법이 따로 있다고 저 뒤에 있어요. 이제 같이 붙이면 좋겠죠. 도로, 주차장 같은 것은 예를 들은 것이기 때문에 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뭐 조경, 축대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여기 뭐 시험에 설마 6m의 함정을 파서 이렇게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m만 기억하면 돼요. 6m, 100세대. 공구별로 몇 세대? 300세대 이상. 있고 리모델링은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